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이나 아파트 새로 지을 때 배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임시 배전판. 그 임시 배전판을 설계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다 이제 건축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끗이 다시 원상태로 분해해서 세척하고 다시 새 것처럼 해서 다른 공사에 또 넣는 그런 일을 하시는 곳인데 일산 서구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마 고양시에서 장애인 고용 쪽에서는 제일 큰 업체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역사가 한 20년, 30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고용주의 마인드가 너무 좋은 곳이라 저희가 이제 가서 계속 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복지카드가 없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카드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실하고 그러니까 어떤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일자리는 사실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연계를 할 곳도 많고 근데 저희 학교의 큰 과제는 복지카드가 없는 친구들을 취업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요번에 첫 취업이 됐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협력 업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돼서 일단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진학자 청년들을 위한 3년제 진로 직업 교육 컨설팅 기관으로서 행복한 사회인과 건강한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반,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적 기능, 사회적 기술, 사회적 소양을 기르고 닦아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직업 생활을 실천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육 목적인데요. 풀어서 얘기한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를 지금 실천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4가지를 저희가 써놨는데 갖춰야 될 기반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떤 그동안에 했던 노력을 스펙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자격증을 내가 제과제빵을 꼭 해야지 해서 제과제빵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저희 자격증 자체는 이 사람의 그동안 했던 열심히 살아왔던 어떤 그런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지원 사업으로 뭐 비누 만들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전문적인 기능을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할 정도로 한다면 그것만 오로지 해도 그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한 번씩 손대보고 저희 학교에 어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는 이유는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적성이 있나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 친구의 가장 장점을 발휘해서 취업 현장에서의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소양을 가리킨다는 건데 이 소양이라는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양이라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적 소양이라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저희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자주 부딪히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은 또 그 부분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만 살피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그런 굴레에서 계속 돌다 보면 아이가 점점 능력에 대한 인정을 더 못 받게 되고 아이도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소양이 가장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이루다 학교의 초중고에 대한 그 교육 목표의 1순위와 직업반의 교육 목표의 1순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중고의 그 교육 목표의 1순위는 제가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초학습 능력이었지만 직업반의 그 1순위의 교육 목표는
사회적 소양을 갖추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술, 이게 1순위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이들이 취업 현장을 나가면 사실 저희 아이들 능력으로 한 달 정도 내지는 조금만 더 숙련하면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도 너무 어려운 직업이면 본인이 못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곳은 내가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융화, 그리고 내가 일하고 나서 돈을 벌고 그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딱 잡혀있는 직장이 가장 자기한테 맞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장과 자기의 어떤 그 난이도, 네, 일 업무에 대한 난이도도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난이도를 저희 아이들이 소화하는 정도는 한 달, 두 달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복잡하면. 근데 이제 또 직장의 환경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면 한두 달 안에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 늘겠죠. 계속 사람을 만나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에 부닥치게 되니까.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많이 노출됐을 때에 그런 시행착오들이 저절로 막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현장에서 체험으로 느끼는 시행착오에 대한 그런 극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전문적 기능들도 이제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방향은 이제 자아성찰, 자립교육, 소양교육, 사회기술, 문화소통, 직업기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원리를 이제 삼았냐면 이제 교육과정을 짜고 시간표를 짜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 진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녹아내린 수업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기본 방향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 자아성찰이라는 거 저희도 자아성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 자아성찰은 그런 것 같아요. 이루다 직업반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자아성찰은 저희가 항상 이제 슬로건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리키는 게 저희 학교의 자아성찰의 교육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상담을 해보면 장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적 갈등이 심한 친구. 근데 그 내적 갈등이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그걸 드러내지도 않아요. 네. 선생님 저 사실 장애가 너무 힘든데 뭐 이런 게 자기 이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너무 지금 핸디캡이 있는데 이게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물론 그 어렸을 때 과정에서의 핸디캡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굶어버리면 결국은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내가 자신 있게 내 삶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되게 사람한테 중요한데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싶은 게 학교에서 가장 자아성찰을 해주고 싶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신기한 게요. 학교에서 이제 구성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심어주기가 조금 편해요. 집에서는 1대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뭘 하다가 보면 튀어나오게 돼요. 예. 뭐 요번에 복지카드 소유한 사람만 취업이 가능하다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복지카드 나오면 좋구나.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깊이 생각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복지카드 만들어줘. 나 이번에 출전하고 싶은데 복지카드 없으면 출전 안 된대.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내적으로 거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 하죠. 다 복식카드 가지라고만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불러다가 조금 심도 있게 굉장히 우리가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는 상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너가 성인이 됐을 때 이런 환경이야. 너가 살아왔을 때 가장 너가 행복을 느끼고 네가 이 제도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다가 이제 직업반에 올라가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친구들과 하면서 내 진로를 좀 객관적으로 찾되 자기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해내가는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 편성을 말씀드리면 3년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훈련 과정. 그래서 윤택한 삶을 위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훈련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죠. 대학 과정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그거 뭐죠? 교양 과목이 많이 듣듯이 저희도 고구랑 비슷하게 소양 과목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는 뭐 마음 치유는 지금 없고 그 외에 이제 스스로 조금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베이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스스로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획서를 같이 문서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같이 하면서 뭔가 회의의 어떤 결론을 내는 과정을 많이 한다든가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성교육이나 뭐 인권교육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2년 차에는 이제 기술 과정으로 해서 실습이 조금 늘어나요. 그리고 3년 차에는 자신이 진로에 맞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훈련하는 실무 교육 과정인데요. 3년 차부터는 이제 현장 실습이 가능해서 3년 차 때 지금도 이제 3년 차 되는 친구들 중에 수업이 저희가 7교시까지잖아요. 그러면 3시간이나 4시간 근무짜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 업체랑 조율을 잘 해야겠지만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것들이 일주일에 뭐 3일만 일을 해도 되는 거면 학교에 뭐 이틀 오고 3일은 현장 실습을 간다고. 근데 3일은 좀 많고요. 이틀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3년 차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은 사실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외부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아니면 일반 취업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느린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나 학습 속도도 느리고 성장 과정도 이제 느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느리고 그랬을 때 보면 이치상으로는 일반 대학을 가는 요즘 아이들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게 맞잖아요. 대학 과정 2년에서 4년이면 24살에서 한 27살 정도 취업하는 게 맞잖아요. 더 그만한 대학 외에는 없다 보니까 장애인 뭐 복지카드가 있는 친구도 그 전공과정 끝나면 바로 취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취업이 됐을 때 물론 거기서 뭐 이루다 학교처럼 약간의 그 체육 프로그램이나 뭐 그 외에 활동 같은 것도 해주는 기관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직장이라는 곳은 본인이 돈을 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의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끊어지는 거거든요. 일을 딱 시작하는 이후에 얘가 갖춰야 될 어떤 문화적 혜택이나 본인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일 3시간, 4시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시간 많으니까 나 복지관 가서 뭐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조금 급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얘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그래도 뭘 해야지 좋을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회적 소양도 기르고 그리고 나서 3년차 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복지카드가 있으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게 저희가 2년 계약직이잖아요. 항상 장애인복은 2년이거든요. 최대
연장 계약 2년 외에는 바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은 게 그래도 다행히 요즘 트렌드가 그 우리 아버님 때, 우리 때처럼 평생 직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쉽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장애 고용 쪽의 어떤 직업은 되게 계약직이다라는 그러니까 좀 교육 안에 직업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 직장을 평생 얘가 일이 마칠 때까지 못할 때까지 이 일을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27살? 그러니까 이게 졸업이 22살에 졸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23살부터 25살, 그죠? 한 3년 정도까지는 다양하게 6개월짜리 일도 있어요. 좀 해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일이 좋다 하고 생각이 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종류의 일들을 쭉 26살부터는 해가는 게 더 전문성을 기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급하지 않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 그때까지 아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느리면 느리게 초점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직장을 또 마무리하는 그 종결 나이는 또 짧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거 정년퇴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년퇴직은 일반인은 64세 뭐 이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너무 이따가 취업 보내는 것도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적정 나이가 저는 한 24살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적당한 저희 아이들의 역량과 가장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목에 대해서 이 5가지의 교과 목표를 두고 소양교육과에서는 직업윤리, 사회기술훈련, 독서토론, 그룹스터디, 마음치유, 블로그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걸 다루지만 국과명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처음에는 블로그가 없었고 그렇다가 지금은 또 블로그, 근데 앞으로는 또 유튜브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아이들이 성장 기록을 초중고 때 썼잖아요. 근데 이 성장 기록을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메뉴가 있잖아요. 옆에 메뉴가 있으면 이게 본인의 삶을 프로세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나의 일상, 그 다음에 수업,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이런 거 해서 그 목록별로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찍고, 그 다음에 주말에 나가서 가족들과 뭐 외식한 것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합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사진을 잘 찍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초중고 때는 맞춤법 이런 거 했지만 이때는 이제 맥락,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아이들은 그대로 쓰면 그 틀에 맞춰서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 매뉴얼을 조금 활용해서 예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이런 수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공 실무에서는 공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포장조리, 모바일 활용 기술, 인턴십 실습, 취업 기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 기술이나 그 다음에 진로 직업에서 업무 기술 기초나 문서 작성, 컴퓨터 기초 활용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거가 전공이 되는 그 직장은 없어요. 정말 사무보조 외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디 갔잖아요. 가서 예를 들어 제과제빵을 하지만 거기에서 고용주가 이런 비슷한 일을 오늘은 밖에 나가서 오늘 뭐 특별한 날이라 이거 도착해가지고 오늘 홍보해서 뭐 판매해야 돼. 그랬을 때 아이한테 이거 프린트 좀 해와.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고 오늘 할인 몇 프로 써와. 하는데 전혀 이런 걸 모르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교사로서 직장에 있지만 이 밖에 잡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탬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파일 철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바리스타 이런 건 좀 약간 전공 쪽으로 가는 거고요. 진로 직업은 라이프 디자인, 업무 기술 기초, 문서 작성, 컴퓨터 기초 활용이고 여기서 컴퓨터 쪽은 ITQ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ITQ 자격증까지는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수업은 하고 자격증 시험은 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시험 본 친구는 다 땄죠. 네. 떨어진 친구는 없죠. 없어요. 네, 없대요. 그래서 믿고 저기 정선생을 믿으시고 붙을만 할 안 되면 방과후를 시키서라도 지금 안 되는 친구들 방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하나 따시기를 들어오시면 그리고 이게 한 줄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 그 이력이에요. 그리고 생활교과는 재테크, 라이프 클리닉,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 사업 참여 이거고요. 재테크나 라이프 클리닉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자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직업반에 막 수요일은 이렇게 꽃내기라 그러나 무슨 날이에요? 패션의 날이에요? 저희 오피스룩 입는 오피스룩 입는 날이래요. 오피스룩으로 쫙 입고 오거든요. 그날따라 애들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오피스룩 날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관리를 한 얼굴을 한번 보고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꾸는 게 되게 사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한테 보여주기보다 내 스스로 가꾸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내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외모가 아름다워지면 말도 예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 이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때부터 돈을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쓰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놀았을 때 재테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뭐 갑자기 5, 6만 원을 쓴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통장에 한도액을 정해서 이 정도 안에서만 놀자라는 스스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끼리 나가거나 특히나 취업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이제 사고가 좀 일어나요. 월급이란 걸 타니까 100만 원대 이상의 월급을 타니까 주변인들이 또 이렇게 막 뭐죠? 해가지고는 뭐 게임 머니를 빌려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고 이제 뭐 복권을 산다든가 막 한 100만 원씩 산다든가 근데 또 됐어 100만 원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 알고 놀랬는데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살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면 노출이 많이 되면서 좋은 일도 생기지만 또 가끔 사고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넣고요. 레저 활동은 이제 성공 안전교육, 동아리, 문화체험 이런 게 있고요. 동아리나 아니면 지역사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서 따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로서 지원을 하는 거라 직업반에 2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느린학습자 청년단체라는 이루다 청년단체가 있고요. 이건 이제 협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고 협회장은 정미영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슬론이라는 단체는 청년 단체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청년지원팀 사업 때문에 딴 건데 느린학습자와 청년 단체랑 저희 학교 청년 나이가 되는 교사와 그 다음에 느린학습자 직업반 학생들이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로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슬론 단체의 협회장은 설정 선생님이에요. 근데 설정 선생님이 이제 청년이 넘어가면 다른 청년이 회장을 해야 되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것도 거의 통합교육의 더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셨겠지만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 너무 좋고
또 그게 또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상도 탔잖아요. 그래서 참 항상 이 명언이지만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다 애들한테 도전하게 해보면 그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또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를 느껴서 예, 이런 수업, 이런 지원 사업은 이게 참 내년 있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교육과정처럼 밟아놓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요번에 또 아시다시피 지원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내년에는 청년단체 지원 사업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저희가 또 그럼 다른 지원 사업을 또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원 사업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및 교육 성과. 그동안 이루다 마켓 주 2회 운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얘네들 이제 사업체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만 팔았어요. 학교에서만 팔고 밖에 나가서 팔 수 있는 퀄리티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파는 거 너무 저기 깡세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교내에서 500원에 팔았나 300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차쯤에 요 마차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1년 배운 애들은 제가 제방 박민경 선생님이 요 정도는 규격화되고 제품화됐다 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서 팔았거든요. 팔고 1년 차는 아직 못 팔아. 1년 차는 학교에서 파는 거예요. 얘네들은 1,000원인데 얘네들은 500원이야. 같은 빵인데.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도 내년에 빨리 밖에 나가서 팔고 싶다라는. 그래서 요 수익금은 이 학생들 거고요. 이 학생들 수익금으로 가지고 뭐 여행이나 이럴 때 보태 쓰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루다 청년모임 슬론의 뉴딜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이제 여기 로고플레스였었죠. 지금은 컴포즈 카페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카페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처음으로 카페 오픈해봐서 아이들이 진짜 긴장하고 저희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시행착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성황리에 잘 끝나서 그 다음 아마 지원액이 되게 커졌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루다 느린학사 청년 모임 그 강면생 대표라고 하는 그 모임이 또 이제 페스티벌을 했는데 요거는 그 여기 행정복지센터 있죠.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랑 저희랑 또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협약식 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주민자치단체 거기랑 해서 그 앞에서 고향 하와이안 팝이라는 고향 팝 하와이안 고향 팝 하와이안 페스티벌을 해서 이 음료를 개발했어요. 아이들이 남아가지고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열대과일 막 거기 트레미팜에 거기서도 만들어보고 애들이 막 설탕 조금 그 계량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단맛이 나나 이런 걸 막 이제 개발을 해서 딱 완성품이 나서 이날 이제 판매가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지원사업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단체랑 이제 저희랑 너무 잘 협약이 됐더니 여기 주민단체 그 회의 때 오래요. 그래가지고 또 회의 때 여기 직업반 친구들이 가서 회의 듣고 결의도 하고 그리고 안건도 내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 지역 그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쓰담쓰담 데이라고 해서 이제 매월 뭐 회기마다 뭘 하고 아니면 그 지역 주변에 깨끗이 하는 뭐 그런 활동도 하고 주민자치단체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들 동참해서 같이 마을과학교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빈 펀딩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으로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1년에 딱 2번 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정해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펀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펀딩은 목적이 아이들이 그 실제 판매에 대한 현장 실습을 경험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 한 달 40일 동안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알바로 고용이 되는 거죠. 고용돼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분업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계속 보니까 포장 같은 거 되게 잘하는데 성형이나 이런 건 좀 어려워. 그러면 너는 포장, 그다음에 이게 분업이 돼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급여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좀 어마어마한 연락들이 와서 너무 안타깝게 공장이 없다 보니까 거절을 했는데 오더라고요. 와서 그 우리밀 주식회사에 5,000박스씩 납부될 수 있냐? 네? 5,000박스? 하루에 5개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우리밀의 브랜드를 달고 또 한 군데 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알으셨어요? 그러면 다 펀딩해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맛있어서 그런 것보다 이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이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공장을 차리면 자동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력 수업에는 제과제빵 바리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과제빵 그 선생님께서는 기능장님이세요. 기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기능사 자격을 원하는 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기능사 선생님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라 이 분이라 대학 강의도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희랑 7년 전부터 저희랑 2년이 돼서 지금까지 아무리 바쁘셔도 저희 학생들은 먼저 꼭 해주시고 아이들이랑 그만큼 정이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교육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노련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컴퓨터 수업은 이제 안민 선생님께서 주력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안민 선생님께서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담당하고 계시고 바리스타는 정명 선생님이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정명 선생님은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이 아니라 국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자격증을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졸업생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려봤어요. 졸업생 취업 및 진학 현황이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직업반을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때 이때는 직업반 아이들이 아니라 고3 아이들, 그죠? 고3 아이들 취업 진로예요. 그래서 백두문화재단 여기 4층에 취업이 됐었고 한경대의 반도체 융합과에 진학도 됐었고 또 복지카드 있는 친구가 전공 이게 음악이 뭐였죠, 걔가? 호른이었나? 하늘이? 아니 그 악기가 호른이었어요? 네. 성우 말고 취업 색소폰이었어요? 색소폰? 성우는 이제 준비생으로 갔고 먼저 취업이 된 친구는 색소폰으로 여기 써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거기서 잘하고 있고요. 2021년 때 이제 2000년대 취업한 친구가 그대로 연장해서 취업이 됐고 그 다음에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저희랑 협약해서 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괜찮은 게 요거는 4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니는 직업반 학생들이 고양시에 사는 원하는 학생들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발탁을 해서 수업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학교 와서 환경 정리를 하는 그리고 급여를 받는 급여가 50 정도 본인이 수업료를 버는 거죠.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아해요. 잘하고. 네. 근데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거라 그렇게 현장 실습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른으로 이제 갔고 온트리에서 마스크 포장진 요것도 취업이 됐는데 온트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퇴사를 했고 2023년 때 이제 이때는 애들이 졸업한 애들이 4명 뭐 이래가지고 많지 않고 요때 조금 이제 8명인가 졸업해서 한경국립대를 장애인 레저 스포츠과 한경대가 지금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나사렛대, 한경대, 뭐 호산나대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무슨 과지? 뭐죠? 에이블 학과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대가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다른 대학도 한경대뿐만 아니라 안산대, 뭐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안산대라 또 어디죠? 협성대, 그리고 저 밑에 지방에서도 하나 생겼거든요. 너무 멀어요. 근데 어쨌든 에이블 학과가 생기고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학과랑 이제 맞물려서
학생 수가 줄다 본 것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법 제정이 되면서 경계선 친구들이 14%나 되니 이 고등 과정 졸업 이후에 배울 수가 없으니 이 아이들에 맞춤형 학부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친구는 여기서 그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학교 수업 끝나고 여기 와서 3시간 일을 하다가 올해 본인이 대학 간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막 정해서 가서 배우는 것보다 아이가 사회 경험도 하고 학교 생활도 다 하고 하다가 내가 선생님 대학을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또 요번에 진학을 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이제 우리 이루다 대안학교에 와서도 일을 하지만 대안학교 저희 학교에서 일하는 명수는 많지 않잖아요. 1명에서 2명 정도 일 시키는데 외부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우체국도 가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일자리가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일자리가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4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경계선 친구예요. 그래서 복식카드가 없는데 롯데월드 놀이공원 캠프로 취업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8시간 근무했나?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은 그 베이커리 가서 앞에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조 CNC 장애인 고용 파크골프 기업 선수로 취업이 된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복지카드 있는 친구라 요즘에 체육 쪽으로 취업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 쪽에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대회 있으면 대회 뛰고 근데 되게 약간 약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취업을 체육으로 하니까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친구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활동하는 게 이 친구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 제가 그 적성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적성. 그래서 이게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곳에서 혼자 일하는 거를 시키면 아이는 힘들어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호적인 대한체육교육협회 경기장애인 자립지원의 여기 DM 발송 이거는 어딨냐면 여기 중산동에 있어요. 여기 중산동 옆에 거기 되게 좋은 빌딩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대광인가? 대방 2 뭔데? 하여튼 되게 큰 그 빌딩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인쇄 DM 발송인데 정말 우리 학교 같은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8명 정도 근무하고요. 그 업체는 이제 체육협회인데 본사는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사고요. 그래서 거기도 탄탄한데 지금 처음에 재작년인가 그때 거기가 이제 처음 그 작업장 인가를 받는 해에 저희 학생이 2명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근무 조건이나 환경은 좋죠. 네,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4시간이니까 4시간은 참 좋은 게 4시간은 급여는 적어요. 급여는 적지만 나와서 본인이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시간 근무하는 친구는 나와서 8시까지 바쁘대요. 저기 아트위켄 가서 뭐 예술하는 거 하고 제과제빵 문화센터 가서 어머니들이랑 같이 제과제빵 기술 따고 뭐 별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케줄을 짜놓으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게 혼자 다니는 게 가능해야 돼요.